안녕하세요, 골든프렌즈입니다. 오늘 주제는 비노 형부터 먼저 좀 시작할 거예요. 비노 형, 오늘 주제 좀 얘기 좀 해줘. 기관 투자자의 공급 면적, 분양 면적 이런 면적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걸 좀 우리 초보자분들, 저도 초보자지만 많이 설명해 드리려고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형 영어만 들어도 머리가 벌써 아프다. 네, 막 평 제곱미터, 뭐 보면 이제 부동산 임장 보러 갈 때 뭐 몇 제곱미터, 평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 일단 전용 면적이 있고 분양 면적이 있고 공급 면적이 있고 뭐 되게 산발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하나만 외우면 돼.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이 두 개만 외우고 전용과 공용.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분양 면적 이 세 개. 그러니까 전용 플러스 공급은 공용 면적은 분양 면적. 이렇게 A 플러스 B는 C. 그치. 이렇게 외워서 이제 시작을 할게. 이제 뭐 전용 면적이 어떻게 진행되고 뭐 이런 거는 너무 산발적으로 복잡하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오피스텔이 되게 싸다고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해. 그치. 근데 사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똑같아. 그게 오피스텔 면적이 크게 나오고 아파트 면적이 작게 나와서 평당 분양가가 오피스텔이 조금 더 싸게 나오는 것 뿐이야. 자, 이제 이걸 전제로 얘기를 해볼게. 아파트는 전용 면적은 내가 주거를 할 때 직접적으로 와닿는 면적들. 뭐 주방도 있고 안에 뭐 마루도 있고 방도 있고 이게 전용 면적. 그 다음에 공용 면적은 이제 뭐 계단이나 이제 우리가 주거를 할 때 필요한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게 공용 면적이고. 그래서 아파트는 전용 면적 플러스 공용 면적 이렇게 해서 분양 면적이 되는 거고. 근데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아까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면적 플러스 공용 면적이 있고 여기에 또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해. 그게 분양 면적이야. 예를 들면 기타 공용 면적은 주차장, 뭐 그 다음에 기계 정비실 이런 게 다 기타 공용 면적이야. 그래서 오피스텔은 뭐 예를 들면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뭐 전기 방조실이 다 들어가니까 평이 크게 나와. 평이 크게 나오는데 정확히 큰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치, 크게 보이지. 평균 분양가가 항상 보면 되게 낮게 돼 있는데 사실 그걸 빼면 아파트랑 똑같아. 우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이제 내가 작성을 해. 나는 신탁사니까 그 아파트랑 동시에 들어가 있는 주상복합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기타 공용 면적을 빼서 그 분양가를 보면 똑같아.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플러스 공급 면적 플러스 기타 공용 면적인데 그치. 공용 면적 빼버리고 오피스텔 똑같이 그냥 저기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만 가지고 평당가를 계산했을 때 아파트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그치. 그래서 오피스텔이 싸다고 느껴지는 것 뿐이고 사실 그걸 싹 빼고 그 주택에는 서비스 면적이라는 게 있어. 그치. 발코니 확장도 그치. 그렇지. 그게 들어가면 오히려 아파트가 더 싸.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오피스텔은 싸, 아파트는 비싸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면적 산정할 때 꿀팁. 189제곱미터야. 그럼 평수로 어떻게 계산할까? 맨 뒤에 있는 숫자 떼버리고 3으로 자르라고. 오? 정확해. 맞아? 역시 189제곱미터야. 그럼 막 3.3을 곱해서 이거를 하면 머릿속에 하잖아. 맨 뒷자리 빼. 뭐든. 거기다 3을 곱해. 그러면 57평이야. 3으로 나눈다. 3을 봐봐. 그래서 만약에 27제곱미터야. 그러면 7을 반올림해. 30이지? 그치. 0 빼. 그 다음 3 곱해. 9평이야.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우리는 평수를 생각을 해. 기관 투자자들은 대략 뭐 199면 200이니까 20에 3 곱하면 60평이네요. 이렇게 해서 평당가를 항상 생각을 해. 예를 들어 뭐 공급이 74다. 그러면 뒷자리를 반올림하면 되는 거니까 70으로 해버린 다음에 공 떼버리고 7 곱하기 3, 21평? 그치. 쉽다. 다 똑같아. 공급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공급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은 기타 공용을 빼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지? 기타 공용을 다 넣은 게 공급 면적이야. 우리가 평당가로 얘기할 때는 오피스텔은 기타 공용을 다 합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주거용 아파트랑 또 오피스텔 이렇게 같이 있다고 쳤을 때 모듈러 주거용을 쳤을 때 오피스텔의 저기 공급 면적 아파트에 비해서 이제 기타 공급 면적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셈이니까 이게 아까 똑같은 방식을 쓴다고 해도 실제 가보면 더 작을 수밖에 없겠네. 더 무조건 작아. 둘 다 똑같이 7구 타입이라 하더라도. 7구 타입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서비스 면적이 들어가서 오히려 아파트가 더 커 보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겠다.
나 근데 그런 거 하나 궁금한 거 있어. 내가 확신은 없는데 보러 다니다가 분명히 내가 똑같은 저기 79 그렇게 들었거든. 아무리 봐도 여기가 좀 더 넓어 보여. 둘 다 확장을 한 거나 그런 건 아니야. 둘 다 그런 건 아닌데 왜 여기가 더 넓은 것 같지? 뭔가 거실이 더 넓은 것 같아.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어. 예쁜 설계도가 있어. 뭐 A타입, B타입, C타입 막 이러잖아. 그냥 받을 맞아. 때 예를 들면 공용 거실을 크게 한다든지 그리고 방인데 말 넣을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을 넣는다든지. 부실공사 얘기를 해볼게요. 요새 막 뭐 철근 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 빼는 게 사실이고 그게 왜 사실이냐면 공사비가 오르잖아. 그리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 그럼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단가를 맞추면서 어쨌든 공사를 끝내야 돼. 그리고 공정률이 계속 올라가고 이거를 뭐 신탁사나 뭐 기타 공공단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지금 당장 뭐 철근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철근을 하나 둘 빼. 공사비가 막 올랐을 때 많이 분양받은 사람들이라면 사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좀 조심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 뭔가를 사려면 구축을 사거나 아니면 최근에 아예 공사비가 오른 그런 분양가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20년, 21년에 지어진 아파트들 조심해라라는 이유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였겠구나. 맞아. 하청은 뭐 GS건설이다 하면 GS건설이 다 짓지는 않아요. 그치, 그렇진 않지. 밑에 하도급 공사로 뭐 PC공사 전문도 있고 그치. 뭐 각자 유리공사 전문들이 있는데 그 공사들도 단가가 오르니까 하도급은 뭐 40억이다 하면 오히려 더 빡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빼돌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정주영 회장님 살아계시던 시절에는 이제 막 현대건설이 한참 지을 때 비용보다 더 중요한 건 신용이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막 물가 상승도 엄청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한테 더 도움이 되는 길은 그 신용을 지켜서 제대로 짓는 것이다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을 보기가 좀 힘들어지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지켜가면서 이제 그 건설을 하는 건설사가 하나 더 있기는 하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어서. 혹시 S? 예?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R입니다. R이에요. 아, 브랜드인가요? 네. R을 머시기.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